김도연은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자퇴하고 사업가의 꿈을 품고 있던 그에게 군대는 잠시 미뤄둘 수 있는 일이었죠. 밝고 순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도연을 좋아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잘 지낼 거야라며 친구들이 격려해줬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2020년 봄, 입대 첫날부터 도연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자마자 만난 선임 오상민은 23살로 도연보다 1살 많았죠. 첫 만남부터 상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인사를 건네려 했을 때였어요. 야, 기수가 몇 기수 차인데 말을 놔. 상민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 섞지 마라. 너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사회 나가도 안 될 놈이야. 도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수 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격을 부정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인지 모른 채 말이죠. 첫 주부터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을 먹고 훈련을 받는 일과는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상민이 있는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는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도연의 심장은 빨라졌죠. 매일 저녁이면 얼차려가 시작됐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시작. 상민은 도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비웃었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사회에서 뭘 하겠다고? 도연의 팔이 떨리고 온몸에 땀이 흘러도 상민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부름도 끝이 없었어요. 야, 매점 가서 과자 사와. 빨리. 세탁소에서 옷 찾아와. 내 침대 정리해놔. 도연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반항하면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전역해도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 나갈 거고 넌 그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야. 상민의 말은 도연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때 문득 스마트폰이 떠올랐어요. 외박이나 면회 때 잠깐씩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말이죠. 도연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녹취를 해두자. 나중에 이 인간을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겠어. 그날부터 도연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상민의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기억해둬. 나중에 성공하면 저 인간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겠다. 복수에 대한 다짐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도연아, 많이 힘들지?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머니에게 상민의 괴롭힘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만 걱정하게 만들 뿐이었죠. 군대에서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사회 나가서 도움이 될 거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우는 게 있긴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면회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악물고 저녁만 하자. 1년 6달이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도 상민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야, 내가 뭔데 면회와. 부모도 한심하겠다. 이런 자식 낳아서.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폭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너 진짜 사회 나가면 안 돼. 나는 잘 나갈 거고 넌 그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야. 상민이 되풀이하는 이 말이 도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매일 밤 이 말을 되새기며 잠들어야 했어요.
꿈속에서도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끝날 거야. 그때까지만 견디자. 복수에 대한 상상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상민은 도연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유독 도연에게 더 심했어요. 쟤 보면 짜증나. 뭔가 잘난 척하는 게. 상민이 동기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도연은 화장실에서 상민과 다른 선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도연이 그 자식 사회에서 사업한다고 떠들었다면서? 그래서 더 밟아줘야지. 현실을 알려줘야 해. 도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상민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말이죠. 그날부터 도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꿈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민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기가 죽었나?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매일 저녁점 오후 도연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민의 말처럼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다짐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이 기억을 잊지 않겠어. 상민이 나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하겠어.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 6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했습니다. 상민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야, 저녁에도 잘해봐야 편의점 알바나 하겠지? 나는 대기업 들어갈 건데. 비웃는 그의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고 봐. 누가 더 잘 사는지. 집에 돌아온 도연을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군대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니? 어머니의 질문에 도연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사업을 할게요. 꼭 성공할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도연은 곧바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산업이 뜨고 있었거든요. 특히 무인 카페가 주목받고 있었어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였던 서은지가 연락을 해왔어요. 도연아, 요즘 뭐해? 나 회사 관둘 생각인데 같이 뭔가 해볼까? 은지는 이과 출신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도연에게는 꼭 필요한 파트너였어요. 무인 카페 사업 어때? 요즘 대세잖아. 도연의 제안에 은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게. 시장성이 있으면 함께하자. 일주일 후 은지는 두꺼운 자료를 들고 왔어요. 해볼만해. 내가 기술 쪽 맡을게. 창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과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상민의 말을 떠올렸어요. 두고 봐. 내가 정말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지.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건 저녁 후 6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작은 무인 카페였지만 도연에게는 꿈의 첫걸음이었어요. 은지가 개발한 주문 시스템과 도연의 마케팅 감각이 조화를 이뤘죠. 잘 될 것 같아.
은지의 말에 도연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적자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도연은 매일 매장을 지키며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지가 힘이 됐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 시스템은 분명 경쟁력이 있어. 묵묵히 도연을 믿고 따라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밤늦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도연의 카페를 방문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여기 무인 카페 대박이네요. 커피도 맛있고 시스템도 편해요. 그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두 번째 매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지와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어요. 상민의 조롱이 복수의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탄 도연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두 번째 매장을 연지 석 달 만에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이 연달아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개발한 스마트 주문 시스템은 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다. 다른 카페들도 벤치마킹 하려고 해. 은지의 말에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함께 고생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전국에 1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매출도 월 3억 원을 넘어섰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매장에서 직접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을 채용했죠. 사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도연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차에는 2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도연은 신중하게 언론 노출을 늘려갔어요. 브랜드 홍보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군대요. 하지만 그게 저를 만든 거죠. 상민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3년 차가 되자 도연의 회사는 업계 선두주자가 됐어요. 전국 25개 매장에서 월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됐고 도연은 명실상부한 대표였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은지의 말에 도연도 감격스러웠어요. 4년 차 마침내 3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도연은 26살에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각종 창업 관련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았고 젊은 사업가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한 창업 세미나에서 받은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수심도 때로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청중들이 웃었지만 도연은 진심이었어요. 은지는 도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도연의 고백에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잖아.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상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할수록 그때의 모욕이 더 선명해졌어요. 넌 사회 나가도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장 최인숙이 도연의 사무실로 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어요. 면접 일정 잡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좋은 인재들 뽑아주세요. 최인숙이 건넨 지원자 리스트를 훑어보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오상민. 프로필 사진을 본 순간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구겨진 군복, 비웃는 표정,
그리고 그 독한 말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상민이 자신의 회사에 지원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서 말이죠. 도연은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차례 이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인숙의 목소리에 도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거든요. 도연은 오상민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대학은 지방사립대, 전공은 경영학과였어요. 졸업 후 중소기업 몇 곳을 거쳤지만 어느 곳도 오래 다니지 못했더군요. 이력서에 적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라고 써 있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 팀장님. 도연이 최인숙을 불렀습니다. 이분, 오상민 씨 프로필 좀 보세요. 최인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경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직을 좀 자주 하신 것 같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런 이력이면 서류에서 떨어뜨리는데. 최인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년 동안 상민을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면접을 봐주세요. 제가 직접 면접관을 하겠습니다. 최인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직접요? 보통 팀장급 채용이면 저희가 1차 면접하고 사장님은 최종 면접만 보시는데. 도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처음부터 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로 잡을까요? 최인숙의 제안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주시고요. 최인숙이 나간 후 도연은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년 전 군대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매일 밤 들어야 했던 욕설, 끝없는 얼차려, 그리고 인격을 부정당했던 순간들. 넌 사회 나가도 안 되라는 상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도연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도연은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선임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 오늘 면접을 봐.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마. 너답지 않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야.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상민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상민의 모습을 CCTV로 본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표정도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최인숙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어요. 네, 들어오게 해주세요.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상민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봤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오상민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군대에서와는 딴판이었어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상민은 도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4년이라는 시간과 성공으로 인한 도연의 변화 때문이겠죠.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젊은 대표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 후임병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소개해보세요.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상민이 답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오상민입니다. 군대도 모범적으로 다녀왔고. 상민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모범적이라니 정말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군대를 모범적으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모범적이었나요? 도연의 질문에 상민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후임들과도 잘 지냈고 선후임 간 질서도 잘 지켰어요. 리더십도 발휘했고요. 도연은 가만히 상민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저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선후임 간 질서라고 하셨는데 혹시 후임들에게 좀 엄하게 대했던 적은 없나요? 에이,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 상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던데 저희 때는 좀 그랬죠. 하지만 다 교육 차원이었어요.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교육 차원이요? 도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상민은 갑자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거요. 군기 잡는 거?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4년 전 녹음해둔 파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사람도 아니다. 평생 사회 나가도 안 될 놈이다. 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뭔 말씀이신지.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상민 씨, 저를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예, 무슨. 상민이 당황해하며 도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때서야 뭔가 낯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2020년 3월부터 2021 9월까지 제24보병사단에서 함께 복무했죠. 도연의 말에 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도현? 네, 맞습니다. 김도현이에요. 도현이 돌아서서 상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매일 저에게 하셨던 말들? 상민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아, 그게, 미안합니다. 군대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도연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매일 밤 저에게 너는 사회 나가면 안 돼. 나는 잘 나갈 거고 넌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야 라고 하신 게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도연아. 아니,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젊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당시 녹음 파일들이 다 있어요. 필요하면 들려드릴까요? 상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저에게 사회에서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도연이 만든 회사, 도연이 사장인 곳이었거든요. 그때의 예언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죠. 최 팀장님, 도연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사장님. 면접 끝났으니까 오상민 씨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는 언제 통보드릴까요? 도연은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과는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어요. 상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요. 도연이 상민을 불러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 정말 후회하고 있나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후회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을 뿐 진정한 반성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나간 후 도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묘한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얼마 후 최인숙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면접 어떠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채용하지 마세요.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최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불합격 통보 드릴게요. 잠깐요. 도연이 최인숙을 다시 불렀어요. 불합격 사유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인격적 결함 및 비윤리적 과거 전력이라고요. 최인숙은 의아해했지만 그대로 메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도연의 사무실로 왔어요. 어떻게 됐어? 도연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상민이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부터 마지막 변명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 떨어뜨린 거야? 은지의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런 인간을 우리 회사에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감정적? 도연이 반문했어요. 은지야, 넌 그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매일 밤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은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상민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니까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틀 후 도연은 상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오상민 씨 면접 결과 나왔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기대 섞인 톤으로 들렸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불합격입니다. 도연의 단호한 말에 상민이 당황했어요. 그게 혹시 그때 일 때문인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성요?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상민 씨,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넌 사회 나가도 안 되라고 하셨죠. 그건 상민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찾아온 이 자리가 바로 제가 만든 자리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상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때 일로 복수하는 거지? 이게 뭐 대수라고.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역시 진정한 반성은 아니었네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상민 씨 면접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반성문 한 장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업계 커뮤니티에 조용히 글을 올렸어요. 직접적으로 상민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거든요. 상민은 다른 회사들에도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도연의 글이 퍼지면서 상민의 평판이 업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물론 도연이 직접 방해 공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죠. 한 달 후 상민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도연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도연은 한 창업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어요. 젊은 성공 창업가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도연에게 질문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너머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도연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군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선임이 후임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군대 괴롭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도연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며칠 후 도연의 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오상민이었어요. 편지를 뜯어본 도연은 놀랐습니다. 5장에 걸쳐 빼곡히 적힌 반성문이었거든요.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에게 한 말들, 한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 편지의 내용은 예전과 달랐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성공한 걸 보니 부끄럽다. 내가 그때 한 말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된 거잖아. 나는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데 말이야. 복수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민이 진정으로 반성하든 안 하든 도연의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일주일 후 도연은 또 다른 언론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경제 전문 매체였어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도연은 이렇게 답했어요. 원동력이 중요해요. 저에게는 복수심도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수심이요? 기자가 흥미로워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건전한 복수죠. 누군가 저를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고 제가 더 성공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인터뷰 말미에 도연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가볍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할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 도연의 회사는 전국 5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상장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이제 도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고 회사는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상민의 근황을 우연히 들었어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더군요. 도연은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복수는 완성됐고 자신의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상민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스승이 된 셈이었어요. 도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지였어요. 오늘 저녁 회식 어때? 성공을 축하하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 정말 축하할 일이지. 과거는 과거였고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